네, 안녕하세요. 코드드론 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드론 개발자가 되기로 결심하시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드론 산업 현황에서의 좀 문제점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드론 산업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인 시장이고, IT 산업에 있어서 가장 첨단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향후에 새로운 산업 인력이 이쪽 드론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실 거고, 또 이것과 관련된 많은 개발자 분들이 배출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지금 사회에 진입하시는 젊으신 분들이나 새롭게 이제 직종 전환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기존의 잘못된 그 우리나라의 초기에 이 드론 시장과 드론 산업에 접근하는 방식의 그 잘못된 부분을 답습하지 마시고요. 드론을 현재 그 전 세계의 이 드론과 관련된 그 인공지능, 또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이 운송 그리고 이동 체계,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선구자가 되실 수 있도록, 뭐 선구자는 아니더라도 올바르게 이 시장에 적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무튼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오버뷰,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 전반적인 우리 이 드론 시스템을 구성하는 드론이 어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회에서의 이동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이동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전반적인 IT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집합체들이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브링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나 뭐 제가 이 교육을 할 적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말씀이, 드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브링크부터 우선 이해를 하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이제 이 마브링크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드론을 개발시켜 오면서 같이 숙성된 프로토콜이고요. 이 마브링크 안에 드론을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브링크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또 이제 첫 번째는 이 마브링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브링크는 프로토콜입니다. 마브링크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면 통신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들은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실 건데요. 이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지상에서 어떤 유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선으로 항상 지상 센터와 드론 간에 상당히 원거리에서 작동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선 전파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무선 전파는 그 프로토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물론 뭐 유선에서도 프로토콜이 존재를 하는데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통신 규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통신 규약이라는 것은 어떤 그 두 개의, 그러니까 수신자와 송신자가 있을 때요, 수신자와 송신자 사이에는 어떤 언어적인 규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를 할 적에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라는 통신 규약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예, 한국어를 써야지만 우리는 서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도 알고 독일어도 알고 한국어도 알고 중국어도 알고 일본어도 안다면 뭐 그 네 가지 다섯 가지 말을 섞어서 써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예.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두 개의 시스템이 서로 얘기를 하려면 같은 언어로 얘기를 해야 돼요. 컴퓨터들끼리도 쓰는 언어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뭐 0과 1을 기준으로 한 이진수가 가장 기본적인 기계어 레벨의 언어이긴 하지만 그 기계어 레벨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시스템이 같은 어떤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프로토콜입니다. 그 프로토콜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통신 기반에서의 운영 체계가 틀려지는 거고요. 성능과 스피드 또 그리고 보안성, 신뢰성이 각각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 드론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현재 프로토콜은 마브링크인데요. 마브링크는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예.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오랜 시간 동안 없어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 오픈 소스 드론 시장에서는 100%이 마브링크를 다 지원을 해서 쓰고 있고요. 상용 시장이나 뭐 군 같은 데에서는 군대 같은 데에서는 뭐 보안에 이게 사실 마브링크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취약성이 있어서 이제 다른 프로토콜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브링크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브링크는 가변적 전문 방식이 아니라 고정 전문 방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전문의 내용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말을 조합을 해서 쓰죠. 예, 어떤 말을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서 씁니다. 하지만 마브링크는 드론과 얘기할 때 이미 정해진 말만 씁니다. 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쓰는 거는 상당히 많은 가지수의 그 유동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고정된 우리가 문장만 정해져 있고 우리가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100가지 문장만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100가지 문장의 말밖에 못합니다. 예, 뭐 배가 고프다, 뭐 이런 말이 정해져 있으면 배가 고프다는 말을 쓰고 쓸 수가 있는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이런 말은 없어요. 예, 이런 말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아이스크림이 앞에 있어도 말은 못하는 거죠. 예, 그런 것과 동일하게 이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과 문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브링크는 이미 정의된 문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통신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드론 보고 이륙을 해라 라고 한다면 드론을 이륙하기 위한 말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문장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드론이 알아서 이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마브링크의 프로토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프로토콜 내부를 자세하게 보면 마브링크 이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레임이 그 이제 마브링크가 버전 2까지 있는데요. 버전 1에서는 고정 프레임입니다. 예, 그래서 263바이트의 길이를 최대한 가질 수가 있고요. 맨 앞에는 이제 번호가 되겠고요. 프레임 번호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프레임 길이, 시퀀스 넘버, 그 다음에 시스템 아이디, 컴포넌트 아이디, 메시지 아이디, 그리고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맨 끝에 이제 체크섬에서 통신 전문의 정확성을 체크하는 그런 바이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결국은 이런 문장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문장 안에 보면 글로벌 포지션 INT라는 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포지션 INT는 GPS 좌표를 보내주는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GPS 위도, 경도, 고도 좌표를 보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정보도 같이 보내주고 헤딩, 지금 기수 방향, 각도 정보가 같이 보내지게 되고요. 고도는 이제 기준 고도 그리고 상대 고도 이렇게 정해져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글로벌 포지션 INT는 이제 지금 현재 드론의 현재 위치의 GPS 좌표를 알아올 때도 쓸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어디로 움직여라라고 드론한테 명령을 내릴 때도 글로벌 포지션 INT로 전문을 보내서 드론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런 체계로 움직이는 게 마브링크고요. 이 마브링크는 현재 드론 개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이 마브링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드론 개발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브링크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개발을 이제 마브링크 프로토콜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드론을 제어하는 드론 개발의 거의 60, 70%는 거의 마브링크를 제어하는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마브링크 프로그램 자체를 마브링크에서 제공해주는 마브링크 라이브러리 갖고도 할 수가 있고요. 이 마브링크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할 적에는 마브링크 뭐 파이썬 프로그램이라든지 C 프로그램, 뭐 자바, 뭐 여러 가지 랭귀지를 통해서 마브링크를 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마브링크를 개발했을 적에는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드론과 GCS 또 내지는 컴퓨터에 우리가 개발해 놓은 어플리케이션 간에 이렇게 서로 통신을 드론과 주고받으면서 이걸 결국 마브링크 갖고 하면서 드론에게 컨트롤할 수 있는 명령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브링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브링크는 마브링크 지금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는데요. 지금 버전 2가 최신 버전이고 크게 차이점은 이제 보안성이 좀 향상이 됐고 그 다음에 길이가 고정 길이가 아니라 이제 더 긴 바이트의 데이터를 실어서 보낼 수가 있는 그런 프로토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쪽에서는 지금 파이썬 마브링크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유튜브 쪽에도 지금 계속 그 공개 강좌를 올려놓고 있고요. 또 교육을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은 또 이쪽에 교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교재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브링크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뭐 댓글이라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학습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브링크를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개의 랭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파이 마브링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파이 마브링크는 그 마브링크를 가지고 드론과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랭귀지가 되겠고요. 주로 이제 컴퓨터 쪽에 탑재가 되죠. FC와 그래서 마브링크로 통신을 하게 되고요. 지상의 시스템에서도 지상 제어 시스템, GCS라고 하는 지상 컨트롤 시스템에서도 파이 마브링크 이용해서 드론의 FC와 마브링크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 마브링크 같은 경우에도 파이 마브링크 버전 1, 버전 2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랭귀지 자체가 C로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사용이 쉬워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파이 마브링크 가지고 학습을 처음에 학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마브링크 프로그래밍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랭귀지는 파이썬 랭귀지이고요. 파이썬 랭귀지에 마브링크를 임포트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브링크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파이썬에서 쓰는 그런 구조로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브링크 파이썬에는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마브링크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 안에 보면
대부분 이제 커맨드와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커맨드와 메시지를 드론과 어플리케이션 간에 주고받으면서 서로 통신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브 프록시입니다. 이 마브 프록시는 GCS입니다. 네, 지상국 소프트웨어 패키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원초적인 GCS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GCS를 개발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나 GCS를 지상 관제 센터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처음에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 마브 프록시가 되겠습니다. 마브 프록시도 나온 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 아드파일럿 쪽에서 파생된 프로젝트인데요. 아드파일럿 쪽에 파생된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모든 GCS들의 모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어떤 개념적으로나 프로그램 완성도 측면에서 상당히 완성된 프로그램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갖다가 응용해서 조금만 모디파이를 하면 상당히 고난이도의 드론 관제 센터를 제작을 할 수 있는 기본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브 프록시는 뭐 유닉스 상에서도 동작을 하고요. 윈도우 상에서도 리눅스나 윈도우에서 다 동작하고 매킨토시에서도 다 동작하니까요. 프로그램 만약에 지상관제센터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쪽으로 좀 개발하는 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 그 마브 프록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이 마브 프록시 사이트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드파일럿의 마브 프록시 로 검색을 해보시면 마브 프록시 도큐먼트 사이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마브 프록시의 내용을 한번 쭉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마브 프록시에 대한 강좌도 저희 통합 강좌 중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마브 프록시에 대해서 배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브 프록시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마브 프록시의 뭐 개요부터 시작해서 뭐 설치, 기체하고 연결하는 방법, 시작 스크립트 어떻게 짜는지, 로그 파일들 어떻게 저장하는지, 뭐라든지 마브 프록시를 실행하는 방법, 뭐 웨이포인트 생성하는 방법이라든지, 비행 모드, 드론의 비행 모드를 변경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도 관심을 가져서 드론과 관련된 지상 제어 센터를 만들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법 프록시를 먼저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브 SDK라는 또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마브 SDK는 그 드론의 개발 오픈소스 펌웨어 중에 PX4라는 펌웨어가 있습니다. 아드파일럿과 PX4가 오픈소스 드론 펌웨어 중에서는 거의 7, 80%는 지금 오픈소스 쪽에서는 이쪽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 펌웨어인데 PX4가 사용하는 공식 개발 툴입니다. 그래서 마브 SDK는 앞에서도 이 마브가 들어간 것만 봐도 아실 수 있듯이 결국 마브링크를 제어하는 얘도 통신 그 마브링크 통신 프로토콜을 제어하는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패니언 컴퓨터나 지상의 컴퓨터에 탑재가 돼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소프트웨어 랭귀지는 C++, 스위프트, 뭐 파이썬, 자바, 뭐 자바스크립트, C#, 러스트 뭐 다 지원을 합니다. 네, 그만큼 광범위한 랭귀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PX4에 옵티마이즈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조금 이제 철자가 틀렸는데요. 이게 파이마이 마브링크가 아니고 마브 SDK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MAV SDK 라이브러리로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C도 가능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랭귀지들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PX4를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시고 싶다. PX4와 같은 그 펌웨어를 개발을 하고 펌웨어를 기반으로 한 드론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MAV SDK를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브로스가 있습니다. 마브로스는 이름에서도 보시다시피 마브링크와 로스가 결합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입니다. 지금 그 로봇 개발 쪽에서는 로스가 대세죠. 앞에 시간에서도 제가 드론은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로봇의 한 분야입니다. 드론을 그 무슨 취미용품 그 말씀은 또 그 얘기하면 또 열받으니까 그 드론은 IT고요. 그 다음에 로봇입니다. 드론을 무슨 무선 조종 RC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 교육 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그냥 중국에서 열심히 사다가 날리세요. 그냥. 그래서 이 로봇인데요. 로봇을 가지고 우리가 로봇을 개발할 적에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개발 툴이 로스죠. 로스가 이제 버전 2까지 나와 있는데요. 마브링크와 로스를 결합한 로봇 개발 툴, 즉 드론 전문 개발 툴입니다. 로스를 이용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의 트렌드를 볼 적에 이 로스가 로봇 개발 쪽에서는 대세예요. 그 개발 환경 쪽에서는. 그래서 로스가 이제 대세고요. 거의 산업 표준으로다가 지금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개발 쪽도 개발자로 나중에 하시고 싶으시고 또 그 수준의 개발자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C 프로그래밍이고요. C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는 상태에서 마브링크에 대해서 통달을 하셔야 되고요. 마브링크를 통달하시고 나서 로스에 대해서 또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최종이에요. 로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기초적인 개발자입니다. 근데 로스를 이해하시면 이제 로봇 개발자가 되는 겁니다. 산업계에서 가장 지금 그 로봇 개발자들이 임금도 가장 페이가 제일 높고요. 몸값이 제일 높아요. 로스 최고 수준의 개발자는 뭐 연봉 10억 넘어갑니다. 그 정도 개발자의 몸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스 개발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로스 개발자,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뭐 로봇 뭐 땅에 굴러다니는 로봇 개발자들은 많아요, 지금도. 하지만 드론의 로스 개발자들 희소성이 대단합니다. 이 드론의 로스 개발자가 되시면 원하시는 부르는 대로 받으면서 임금 받으면서 어디든지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로스 쪽을 최종 목적으로 두시고 공부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으로 가시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C 프로그래밍, 파이썬은 파이썬은 기초 언어고요. C 프로그래밍 기본이고요. C에서도 C++ 기본적으로 로스는 C++로 되어 있으니까 C++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객체 지향 언어. 그래서 C++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브링크 통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셔서 가제보 시뮬레이터까지 원하는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로스에 대한 기본 개념 잡고 계시고 사용법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드론 마브링크 같이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이 한국 드론 산업을 도입한, 예, 전 정부의 관련 그 자들과, 예, 무신들은 그분이라고도 뭐 말로 그분들은, 예, 뭐 그 중국산, 예, 드론 열심히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갖다 그냥, 예, 열심히 재밌게 날리면 드론 산업 발전되는 줄 알고, 예, 그런 신분들이, 예,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우리가 드론 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산업을 이끌고 또 앞으로 이걸 가지고 국가 산업의 원동력으로 해서 수출도 하고 인력 산업 인재들도 키우고 해서 기술 인력들도 많이 배출해 내려면 이 드론 산업의 기본이 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걸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에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이번 시간까지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부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똑똑하니까요. 금방 뭐 쫓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예, 중국이 빠른 시간 내에 그 드론 산업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이뤄냈지만, 우리나라는 좀 방향을 잘못 잡아져 가지고, 예, 지금 아직까지도, 예, 그냥 놀고 있는, 뭐 이게 무슨 유흥 분야도 아니고, 예, 그런 식으로 다 지금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요. 부디 올바르게 진입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높은 수준의 임금도 받으시고 우리나라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인재가 많이 배출되기를, 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